한 소년이 새총으로 뭔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뭘 노려보고 있는 걸까요? 아래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참새들을 모두 잡아 식량을 증산하기 위해 투쟁하자. 중국 현대사의 거대한 비극으로 남은 참새 박멸운동입니다. 1958년 당시 중국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참새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매년 4.5kg의 곡식을 쪼아 먹으니 한 사람당 100만 마리씩 참새를 잡아 죽이면 6만 명을 더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국인들은 약 10억 마리에 이르는 참새들을 살해했고 기쁜 마음으로 다가올 풍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중국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이었죠. 참새가 사라지자 참새의 먹이였던 메뚜기 떼가 창궐해 애초에 참새가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곡식을 먹어치웠던 겁니다. 어리석은 판단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습니다. 책 바보의 세계는 말합니다. 역사를 추동하는 강력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리석음이 역사의 원동력이라는 가설을 탐구해볼 것이다. 책컬릿 오늘의 책은 바보의 세계입니다. 아주 먼 옛날, 약 30만 년 전 세상에는 머리가 커다랗고 몸에 털이 없는 영장류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죠.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불이나 도구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똑똑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을 벗어나 더 추운 지역으로의 모험을 감행했는데요. 약 2만 5천 년 전에는 얼어붙은 베링 해협을 통과 아메리카 대륙까지 진출하며 지구 전역에 걸쳐 사는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들의 삶은 비슷했습니다. 동물을 사냥하고 식물을 채집하며 살아갔죠. 우리는 이들을 수렵 채집인이라고 부릅니다. 흔한 편견과 달리 수렵 채집 생활은 제법 풍요로웠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현재에 고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바라는 것도 적었죠. 바라는 게 적으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만함을 느꼈을 겁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일하면 식량을 구할 수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 한가하게 보내는 고귀한 삶이었습니다. 최초의 풍요를 흔든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수렵 채집인들 중 일부가 조금 다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일을 좀 더 하더라도 씨앗을 땅에 심어 가꾸면 미래에 좀 더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의 시선은 보다 먼 미래를 향했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의 전환을 일컬어 농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농업혁명은 호모 사피엔스들의 삶을 급격히 변화시켰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농사를 지음으로써 훨씬 많은 식량을 생산했고 더 많은 식량은 더 많은 인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최초의 도시들이 건설되었고 도시는 문명을 낳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다름 아닌 농업혁명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어떤 학자들은 농업이 정말 축복이기만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말고 개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좀 다른 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농부들은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대가로 농부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4만 년 전의 유럽인과 1만 년 전의 유럽인의 신장 차이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농업혁명이 있기 전 유럽인 남성의 평균 키는 178cm, 여성은 167cm였습니다. 하지만 농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남성은 166cm, 여성은 155cm로 크게 떨어졌죠. 수렵 채집인들이 다양한 고기와 곡물, 과일 등을 섭취했던 반면 초기 농부들은 몇 가지 곡물에 의존한 단조로운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질이 낮은 식사라도 많이 먹기라도 했다면 상황은 좀 나았을 겁니다. 문제는 인구 폭발이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각각의 농업사회는 불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주택지와 경작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집단 간 충돌, 즉 전쟁을 낳았습니다. 전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사 집단들이 출현했고 이들은 농부들을 지켜주는 대신 그들 위에 군림하며 농부들로부터 곡물을 세금으로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는 겨우 먹고 살 정도밖에 남겨주지 않았죠. 바보가 아니고서야 누가 그런 거래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배 집단들은 사람들을 정말 바보로 만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를 꾸며냈죠. 왕은 신의 아들이고 신에게 권능을 부여받았다. 때문에 너희들 위해 군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죽임을 당했죠. 입을 닫고 있던 사람들, 즉 이야기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거나 감히 맞서지 못할 정도로 나약한 사람들이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진화의 법칙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건 3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의 뇌와 현재 우리들의 뇌를 비교한 이미지입니다. 한눈에 봐도 뇌의 용량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죠. 문명화된 인간이란 조금 더 어리석어진 버전의 호모 사피엔스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욕망했던 최초의 어리석음은 농업혁명이라는 치명적인 덫을 만들었고 스스로 그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슬기로운 인간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수많은 바보짓들을 저지르며 어리석음의 금자탑을 쌓아왔죠. 책 바보의 세계는 말합니다.
예전에만 해도 신석기 시대는 호모사피엔스가 특별한 종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기적적으로 등장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열과 성을 바쳐 무엇인가에 복종하게 된 것은 다 신석기 시대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 멍청한 짓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에게 어떤 불행을 안겨다 줄지 생각도 못한 채 말이다. 본 영상은 책 바보의 세계를 읽고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이 저지른 수많은 바보짓의 역사를 탐구합니다. 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댓글창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오는 느낌표가 떠오르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케이트님께서 후추편과 라멘편을 영어로 번역해주셨습니다. 또 독일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김종원님께서 김치편을 독일어로 번역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